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르사유 궁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파리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여행을 계획하실 때 반나절 또는 하루 일정으로 스케줄을 잡으시면 좋습니다. 파리 외곽에 위치한 베르사유 궁전은 원래 왕이 사냥할 때 머물던 여름별장이었으나 1682년에 루이 14세가 왕궁으로 지정하면서 대대적인 증축 공사를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루이 14세는 파리에서 베르사유 궁전으로 거처를 옮겨 1789년까지 이곳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바로크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프랑스 왕족의 부와 권력의 상징이자 호화로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베르사유 궁전은 엄청난 규모로 정원과 분수까지 합치면 면적만 대략 242만 평이라고 합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내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순서는 화면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곳은 왕실 예배당입니다. 흰색 대리석과 금색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왕실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의 천정화는 삼위일체와 성경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1710년부터 1789년까지 프랑스 왕자들의 세례식이 거행되었다고 합니다. 궁전 건물은 디귿자 모양으로 오른쪽은 왕의 아파트이고 가운데 부분은 거울의 방, 왼쪽은 왕비의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왕의 아파트는 왕의 침실과 공식 업무를 보던 곳으로 7개의 방으로 되어 있는데 각 방의 이름은 고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을 따서 붙였습니다. 첫 번째로 헤라크레스의 방입니다. 이곳은 왕실 예배당이 완공되기 전까지 왕실의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던 곳입니다. 이 그림은 이탈리아 화가 베네로세가 그린 시몬집에서의 만찬입니다. 천정에는 단일 천정화로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헤라크레스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1736년에 프랑스와 르무안느라는 화가가 그렸는데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 작품을 완성한 후에 자살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은 풍요의 방입니다. 왕실 연회가 열리던 곳으로 루이 14세의 침실과 연결하는 비밀 통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방은 비너스의 방입니다. 이곳에는 로마 군사 복장을 한 루이 14세의 조각상과 비너스와 그의 아들 큐피트가 그려져 있는 천장화가 있습니다. 사냥의 여신인 다이애나의 방입니다. 벽난로 위에는 사냥의 여신 다이애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은 전쟁의 신인 마르스의 방입니다. 붉은 색깔로 장식된 이 방은 왕실 연회가 열리기도 했고 때로는 왕궁 경비원들의 방으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방 중앙 천정에는 전쟁의 신이 늑대가 끄는 수레를 타고 천사들과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는 모습의 천장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방은 전령의 신인 머큐리의 방입니다. 국왕의 공식적인 침실 공간입니다. 이 방에는 루이 14세 시절에 왕실 소장품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회화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침대는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는데요. 루이 14세의 명령으로 그것들을 녹여서 전쟁 기금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현재 전시되어 있는 침대는 프랑스의 마지막 왕인 루이 필립이 베르사유 궁전을 박물관으로 꾸미면서 새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방은 아폴론의 방으로 권력의 주권자인 왕을 상징하는 방이라고 합니다. 아폴론 방은 왕이 일상적인 업무를 보던 장소이기도 했지만 겨울철에는 침실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왕의 아파트 맨 끝부분에 있는 방이자 거울의 방으로 통하는 방인데요. 이곳이 바로 전쟁의 방입니다.
이 흰색 부조는 루이 14세의 용맹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베르사유 궁전의 핵심인 거울의 방입니다. 궁전 중앙 건물에 있는 거울의 방은 베르사유 궁전에서 가장 유명한 곳으로 왕의 아파트와 왕비의 아파트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했으며, 이 거울의 방 양쪽에 왕의 아파트 쪽에는 전쟁의 방이 있고 왕비 처소가 있는 왼쪽으로 평화의 방이 있습니다. 거울의 방은 357개의 거울이 장식되어 있고 회랑의 길이는 73m에 이릅니다. 또한 이곳의 아름다움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것은 긴 회랑을 따라 장식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곳으로 베르사유 궁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곳입니다. 거울의 방은 국왕을 아련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으로 이곳에서는 각종 연회가 열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거울의 방 천정에는 루이 14세를 주제로 한 천장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평화의 방은 왕비들의 공간이 시작되는 방입니다. 이곳에서 왕비들은 음악회를 열기도 했고요. 루이 16세의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 방을 놀이방으로 이용했다고 하네요. 여기서부터는 왕비의 아파트입니다. 왕비의 침실입니다. 왕비의 침실 또한 왕의 침실처럼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곳이지만 왕의 침실과는 다른 섬세한 화려함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역대 3명의 왕비가 실제로 생활했으며 19명의 왕자와 공주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은 귀족들의 방으로 왕비가 귀족 부인들과 모임을 가졌던 방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방은 만찬실인데요. 왕과 왕비를 비롯한 왕실 가족이 식사를 하던 곳입니다. 이곳은 경호원의 방입니다. 왕비를 호위하던 근위병들이 사용했던 공간입니다. 여기까지가 왕비의 아파트이고요. 다음으로 나폴레옹의 방입니다. 이곳 나폴레옹의 방에도 나폴레옹의 대관식 그림이 있는데요.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나폴레옹의 대관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림 속에 나폴레옹의 동생의 드레스가 베르사유에 있는 그림에는 분홍색이고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림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는 그림을 그린 다비드가 그녀를 사랑해서 조금 특별하게 그렸다고 하네요. 이곳은 전쟁 갤러리입니다. 프랑스의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곳으로 남쪽 건물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497년 크로비스 똘비약 전투 승리에서부터 1810년 나폴레옹 전투까지 모든 기록이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을 감상해 보세요.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은 아름답고 화려하게 조성된 정원으로 곳곳에 분수와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이 분수는 레토 분수인데요. 아폴론의 어머니인 레토를 주인공으로 제작한 분수라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